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는 지나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흔적만 남은 풍경과 사물, 그리고 그 사이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의 형식 속에 아주 효율적으로 매립시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보여주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In the pre-production of your film, what comes first? Image or concept? 관념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저는 지역 일간지의 책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쓰고 있었고 그때 6월의 아버지를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박정기 선생님의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보여주는 영화가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관념적으로 영화를 완성했던 것인데 사실 영화를 실제로 만드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로 담아낼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협과 유령의 해 사이에 약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감독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지, 그 사건이 감독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해협이라는 작품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과 여전히 유령의 해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건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일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우라는 존재와 함께 촬영을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화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승미 배우는 조형적 인물을 떠올리며 작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감각이 제게는 많은 영감이 되기도 했고 이승미 배우랑 이야기하면서 여정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감각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허구의 열차라는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지대를 지나는 느낌의 글도 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마모라는 작업도 그런 감각이 연장되면서 떠올린 작업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열하시나요? 최근에 작업했던 유령의 해라는 작품의 경우엔 조갑상 선생님의 소설 밤의 눈이라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설에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읽어 나가며 그 부분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읽기를 거듭하며 점점 이야기가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설 내에서 인물과 이야기, 장소와 시간이 명징하게 정리되어 가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밤의 눈에서 조갑상 선생님이 쓰신 빛과 어둠에 관한 심상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심상을 제 나름대로 영화의 형식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실제 장소와 소설의 서사 사이에서 촬영과 편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배열하는 과정은 영화를 떠올리는 과정, 촬영하는 과정, 편집하는 과정 모든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과정마다 불가능한 지점들도 동시적으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시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비춘다거나 현재를 경유해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해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늘 오늘 하루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해협에서 금문도의 푸두, 부산의 백중, 교토의 기온 마츠리를 축으로 작업했지만 불이람의 원시적 풍경, 도쿄의 첨단적이고 봉건적인 하루, 샤먼의 묘비 같은 빌딩숲, 부산과 금문도에서 전쟁을 기리는 이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은 현재가 과거로 밀려날 때 촉발되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我一个蛮大的提问是想问导演说，是从什么时候开始想要把我放在电影里面，然后甚至是我在电影当中，或者是对导演而言，我扮演着一个什么样的角色？ 2016년 11월 타이난에서 샤오를 처음 만났습니다. 범전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가 남대만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샤오는 영화제에서 한국어를 통역하고 저를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샤오의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영화라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为了灵魂的季节来临，当热气弥漫在那座岛上的夜晚时，我经常想起母亲所在的乌尼南。 이 작품의 정서를 쌓아줄 존재가 샤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영화 내에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장면과 장면을 결합하는 것 이외에도 작품을 보편적인 정서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샤오의 목소리였고 샤오와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